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K조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인도해 친환경 선박 시장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와 EU 등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점차 친환경 선박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K조선은 5만 톤급 LNG 이중연료 추진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건조 후 인도하며 친환경 시장 진출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카카오스타일은 올해 상반기 거래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우며 반기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 패션바이 카카오, 포스티의 합산 거래액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성장한 수치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 목적인 주식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을 제한하기로 하고 한국거래소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중앙 점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AI 탑재로 아이폰 신규 모델의 교체 수요 기대감이 커지며 핵심 부품 공급사인 LG 이노텍의 목표 주가가 6.4% 상향됐습니다. 광학솔루션 단가 상승에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9.1%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의 판매 증가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LG 이노텍 실적이 더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LG 이노텍 어떤 행보 보여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엇갈린 채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음전해서 현재 약보합권 구간이고요. 코스닥도 1.6%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의 수도 1,700개가량 포착이 되고 있어서 다소 아쉬운데요.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700억 원 정도의 매수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네,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쏠림 현상을 좀 이용한 그런 매매 전략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지금 변동이 좀 나오고 있어요.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기존에 사실 뭐 실적 관련해서 실적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실적 관련된 그런 부분보다 이제 종전이나 재건 그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남북 경협까지도 일단 그 시장에 최근에 좀 지수를 좀 이끌어갔던 그런 섹터들은 좀 잠잠한 가운데
주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섹터군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다소 이제 지수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남북경협주가 좀 올라왔고요.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하면서 뭐 건설 쪽에 전반적으로는 같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익이 일부 좀 나오고 하단 반등이 나오는 그런 섹터가 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 자체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수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종목 집중하시면 사실 트레이딩 할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거든요. 일단 오늘 뭐 재건주나 이런 것들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길어봤자 이번 주고 오늘도 이제 꼬리 다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종목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추이적으로 틀어가지고 이제 상승이 나오기에는 주도 섹터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냐? 물론 대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추후에는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오겠지만 지금은 살짝 그냥 입지를 주는 정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방산이나 재건, 남북경협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 기존에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좀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 일단 잡아서 끌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오늘 코스닥 많이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에서 1,700억 정도밖에 덜어내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인 매도가 막 나오는 그런 구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거래량이 그 돌파할 자리에서 돌파를 못하고 이제 살짝 음봉을 만들고 5일선에 좀 거쳐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평소 거래량보다도 적은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좀 흐름을 보시자. 지금은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그냥 냉기가 조금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장에 시간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에서 강하게 조금 좋은 전략이 사실 트레이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게 국내 증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좀 갖다 붙이는 그런 전략으로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시장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장의 이슈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이에 따라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산 쪽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한화 시스템도 오늘 장중 7% 넘는 오름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윗골이 달고 다소 탄력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방산주 고공행진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산 쪽은 뭐 2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 플러스 이제 나토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트럼프가 좀 임기가 좀 진행이 됐을 때도 나토 관련해서 이제 방위비를 좀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방위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방위비를 좀 증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이 방산 업체들이 좀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는 좋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 수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부각이 된다면 추가 알파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산주들 어제 오늘 해서 기나긴 좀 박스권 한 2달 정도 갇혀 있었던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나오는 추세에서는 조금씩 매수하시고 대부분 좀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달성하는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 눌려서 쉬어주는 관점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방산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좀 이슈가 합쳐져서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지금 재건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부동산 PF라든지 미 유럽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노이즈는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트럼프 집권에 대한 수혜주는 방산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챙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들 스마트한 매매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시장의 이슈도 트럼프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주, 트럼프 수혜주에 묻히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오늘 자동차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차, 기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실적 구간 다가오고 있는 만큼 화신이나 서현 이화, 자동차 부품 쪽 역시나 함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력은 다소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25일 전후로 현대차와 기아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도 괜찮은데요. 예전같이 확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예전에 사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시야적으로 보고 많은 투자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가 딱 봤던 게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올 때였어요. 실적을 다 죽쓰고 있는데 자동차는 실적, 그러니까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고 기대를 하고 있을 때도 좋게 나오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 조금은 트렌드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는 그런 지금 추세에 좀 돌입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단 상승폭이 조금은 덜 할 수 있다. 기대감을 예전처럼 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전략보다 물론 제가 안 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대감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얘도 실적 잘 나오고 얘도 실적 잘 나오고 지금은 좀 그런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잘 모두 다 안 나오는데 얘만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자동차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면 자동차 또한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 이제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주당 쪽이면 친일이에요. 일본에 좀 우호하는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트럼프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정권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 조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나 항상 이제 노이즈 됐던 게 보조금 이슈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집권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조금 피할 수 있다. 다만 이 상승폭에 대해서는 조금 저번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고 지금 경기도 지금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경기가 이제 침체기에서 회복 구간으로 돌아서는 이 과정에서는 자동차 수출이나 이런 것들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 판매량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 측면이나 이런 이슈들 이것저것 재료들을 판단했을 때는 지금도 괜찮은 그런 자리이고 향후에 멀리 보셔도 그런 좋은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동차는 단순하게 자동차도 있지만 자율주행이나 우리가 미래차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 합쳐진 이런 차량들 있잖아요. 거기에 드론까지 합쳐져서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뭔가 지원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자동차가 팔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 시장의 좀 방향에서 그런 것들까지 좀 합쳐진다면 주가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61선 항상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1선 지지라인 확인하시고 좀 끌어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이제 61선 거의 다 와가는 현대차 같은 경우 61선 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 좀 체크하시면서 잘 보시면 지금도 좋은 매수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자동차 쪽에도 우호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와 상승 섹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재건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탄력 받아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 시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나 휴림네트웍스, HD 현대산업개발 등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16%, 휴림네트워크스는 15%대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재건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재건 쪽 어제는 남북경협주가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나누긴 좀 애매하지만 네. 남북경협주가 좀 강했다면 오늘 재건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 대부분 조금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살짝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좀 역배열에 지금 위치해 있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재건 섹터 기존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잠잠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선 좋은 이슈다. 그러니까 푸틴과 뭐 이야기하겠다 이런 부분에 좀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그 재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종식이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 관련해서 꾸준히 좀 언급해온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참는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기존에도 뭐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국내 이제 업체들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을 좀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좀 포커스 잡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재건주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를 좀 진행하실 때 조금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을 때 그러니까 건설주는 뭐 뒤에서 다뤄보겠지만 건설주 여러분들 이게 체크하실 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 건설주가 있고 대형 건설주가 있잖아요. 대형 건설주는 대부분 수주를 해외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 건설주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자체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처음엔 올라가요. 모두 다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는 받는 업종들은 항상 나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소형 기업을 샀고 사실 재건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왜 안 올라가지? 나중에 이렇게 좀 판단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구분을 잘 하셔서 옥석가리를 잘 하셔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고 어쨌든 재건 관련해서 단순하게 건설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늘 뭐 SY스틸텍 제가 아침에 이거 공략을 했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참여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삼부토건, 가산네트워크스 같은 것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재건주 중에서 좀 숨어 있는 업종을 좀 뭘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저는 통신을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신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재건주 플러스 통신까지도 합쳐져서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면 통신 쪽도 다시금 좀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쪽도 잘 지켜보시자. 그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가 오늘 좀 올라왔다가 어제 오늘 좀 상승 나오고 오늘 좀 반납한 부분은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건설 같이 체크하시되 재건주 중에서도 통신 쪽까지 좀 확장해서 같이 보시자.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주 살펴봤습니다. 네, 통신 섹터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건설 이쪽의 시세가 있었고요. 국내도 함께 연결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 섹터, 고물가, 고금리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또 건설사들은 큐가 감소하고 마진이 감소하고 리스크가 확대되는 삼중고를 겪었었는데 그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해외 발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면서 건설 쪽 견조해 보이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회복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조금. 아, 정말 조금일까요? 진짜 조금입니다. 네.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조금입니다. 네, 그 기사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일단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그 우리나라 그 서울이겠죠 사실 부동산 시장 중심의 가격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 근데 완벽하게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매매가 되는 곳들을 좀 보신다면 이미 뭐 금액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지역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곳은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업종 전체 추세적 반등이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지나야 된다고 보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이 개선이 돼야 돼요. 단순하게 그런 기대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찍히는 부분들이 최소 2분기, 3분기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1분기 이렇게 뭐 1년, 2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확신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부동산은 조금은 건설주 전반적으로는 PF라든지 지금 미국, 유럽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지 항상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건설 쪽은 어제도 좀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기대감이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지금 뭐 바닥권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겠지, 이렇게 가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의 실적 회복과 부동산의 실적 회복은 굉장히 좀 달라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이게 거의 3, 40년도 거를 지금 다 땡겨와서 부동산 가격이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2, 3년 정도는 저는 반도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내년, 올해가 제일 안 좋을 것 같고, 내년 정도부터 이제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도 된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보시죠. 항상 여러분들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 자체는 이게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른데요. 지금 지수 자체는 이렇게 계단식의 하락이 나와요. 부동산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전에도 뭐 경험을 했지만, 주가가 이제 빠질 때는 이게 계단식의 여러분들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이 빠질 때는 떨어지겠어?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많이 올라가면 1억 정도 벌 수 있어? 이런 식의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눌려버립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와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선행지표잖아요.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회복 국면인가? 하락 국면인가? 저는 아직도 이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뭔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항상 이제 대기업들이 뭔가 대형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박살이 나야 지수가 완벽하게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되고 상승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하시죠. 물론 그런 거를 없애려고 지금 금리 인하나 시중에 돈을 직전에 좀 많이 풀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건설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기대감이 있다는 건 좋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금 좀 지켜보시고, 이런 노이즈가 확실히 탁 해소가 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옴시티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건설주 다들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뭐 종전 뭐 향후에는 될 수 있고, 거기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시간 터울은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시고요. 노이즈가 좀 해소된 뒤에 여유를 가지고 진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소식 이후에 비트코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로 7%가량 급등하면서 다시 9천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6월 23일 이후 약 23일 만입니다. 자, 증시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와 머니트리, 다날 등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쪽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뭐 투자 관련해서는 열려 있는 게 사실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 관련주도 굉장히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코멘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가상화폐 투자하실 분들은 가상화폐 투자하시라. 괜히 주식시장에서 찾아서 이거 보지 마시고 가상화폐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가상화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맥락입니다.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엔비디아를 투자하셔야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직접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라.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으면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을 그냥 매매하시면 되지. 테슬라를 매매하시면 되지. 하단 종목들을 사시면 여러분들 뭐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잘 뭐 끌어가시는 전략, 거기에 플러스 이더리움 ETF 거래도 좀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도 좀 합쳐져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가상화폐가 올라가니까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증시에 좀 화랑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지금 화랑이 좀 어느 정도 조금 알게 모르게 이틀 동안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지수 자체는 뭐 기존에 좀 올라갔던 것들이 덜 가니까 조금 그렇게 보이실 수 있으나 화랑을 좀 만들어 가려는 그런 모습을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좀 포인트 잡아서 가상화폐가 올라가는구나. 지금 자산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심리 상태가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 점을 좀 포커스 맞추시면서 지금 가상화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하시자,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뭐 관련주 하나투자증권이나 머니트리, 다날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기술투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좀 이슈를 가지고 있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운영자 두나무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군요. 네. 우리 기술 투자 관련해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을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잘 가진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 하락까지 좀 이어진다면 대부분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여기 이제 돌파 나오면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됐다. 기반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시장의 상승 섹터 분석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일신석재고요. 매수가는 1,770원,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남북 경협주죠. 어제 상한가 기록 후에 오늘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6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일신석재, 네,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거 오늘 들어가신 것 같고 수익권 살짝 보셨을 텐데 네, 항상 매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3%든 5%든 수익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전략. 이게 뭐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냐면 그냥 수급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급이 끊기면 매도고 수급이 받쳐지면 그냥 홀드 전략이고, 어쨌든 지금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살짝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살짝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근데 재건주 전반적으로 오늘 윗꼬리라고 많이 밀렸어요. 일단 이틀 정도 지금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유전 관련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갔다가
1,500원 정도까지 한번 하단 열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살아있는 만큼 일단 받고서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자. 이제 매수가 근처 오면은 비중 일부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이거 매수가 잡아드린 게 지금 당장은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목표가 1,900원에서 2,000원 사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440원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신석재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1,900원에서 2,000원 사이 짚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440원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매수가는 26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25만 원대 후반 움직임 나타나면서 다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비중 30%씩 담으실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좀 코멘트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잔소리 드리는 것 같은데 아침마다. 네, 일단은 뭐 개인 매매를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언급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종목은 항상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종목을 사시는 거고 그 시점이 딱 맞춰지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역배열, 지금도 역배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배열까지 들어가셨다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서 바로 수익 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들어가세요. 여기서는 먹을 자리가 28만 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은 뭐 흐름적으로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 25만 4천 원 구간 여기 하단 여기 지지되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좀 지나고 있죠. 여기가 하단 박스예요. 2차 박스인데 여기서 지금 밑에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가 한번 나와주면 28만 원 목표가 세우고 일단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확실하게 이게 추이 돌리는 구간까지 오기에는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이 나와야 된다.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왜 움직였나? 포스코 관련주가 왜 움직였나? 테슬라가 움직였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물론 포스코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이 돼서 포스코 전반적으로 그룹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다시 좀 재현이 되려면 테슬라가 결국엔 끌어줘야 된다. 그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괜찮으시면은 뭐 하단에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서 끌어가셔도 괜찮으나 일단 지금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 어쨌든 뭐 흐름상은 바닥이 지금 다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 투자하셔서 좀 끌어가시면은 28만 원, 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스윙 관점에서는 괜찮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스윙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 나왔을 때 목표가 28만 원 세우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SK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62,400원,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강보합권 마감 후에 오늘은 66,7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익권이십니다. 네.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최근에 좀 상승 나오다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이제 기준 라인을 61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6만 원 구간, 저 자리 좀 지지되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고 바닥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7만 원짜리만 돌파 나오면 1차적으로 목표 구간 8만 원. 까지 좀 잡으시면 되고 여기 8만 원 좀 넘어가면 다시 또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갈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1차적으로 목표가 8만 원 정도 보시고 하단 라인 6만 원 좀 지지하는 선에서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지금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지금 뭐 남북경협지나 재건주, 건설 이쪽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소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전략. 뭐 지금 자리는 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시간 투자만 해주시자.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SK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7만 원 돌파 나오면 목표가 8만 원 잡아주셨고요. 하단 라인 6만 원 지지되는 선에서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YM입니다. 매수가는 6,200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올해 가지고 있었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상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농기계 관련주죠. 오늘 4,50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손실을 꽤나 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회복은 내가 움직여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귀찮아도 그렇게 해야 빨리 낫죠. 그 가만히 두면 그냥 계속 아파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TYM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좀 살려준 거죠. 일단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뭐 만족하실 만큼의 상승이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추이적으로 기존에 최근에 없었던 근래에 없었던 좀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시면은 여기 4,500원 자리 이 근방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확실하게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그런 구간 이 5,000원 구간이 좀 넘어가야 확실하게 이제 추이를 좀 전환해 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은 뭐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지만 나는 확실한 자리에서 좀 매매하겠어 하신다면 5,000원짜리 넘어가는 선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라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 관련해서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기존에도 굉장히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가는 가지 못할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적이 다들 안 좋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얘도 실적 잘 나와, 쟤도 실적 잘 나와.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부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뭔가 대응을 하셔야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시간적으로 소요하시면은 충분히 좀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지금 뭐 장마나 이런 것도 사실 안 나와서 장마나 이런 것들 또 올라오면은 뭐 비료, 사료 관련주도 농업 관련주 좀 상승이 나와줄 텐데 지금 뭐 장마도 안 오고 비도 온다 그러고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서울은 그렇습니다. 뭐 지방은 좀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되다 보니 시장에서 다소 좀 수급을 못 받는 모습인데 이건 뭔가 시간적으로 그냥 기다리시는 것보단 하단에서 사서 잡고 올라오시면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주가가 추이를 전환해서 매수가로 오는 건 하루아침에도 올 수 있어요. 어쨌든 준비가 돼 있어야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하신 자리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TYM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좀 길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0원 넘어서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평단가 낮추셔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800원에 25%요. 네, 한선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네. 12,800원,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면서 만원대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소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저번에 시추 때문에 올라갔죠? 네. 네. 시추 될 그때 것 같으세요? 그러고 나서 계속 빠져가지고. 네. 네. 시추가 뭐 되어야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쨌든 지금 그래도 다른 것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유전 관련된 종목들 지금 상승 나왔다 좀 많이 밀렸어요.
네. 근데 거래 없이 지금 빠져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터지고 감소해서 그냥 옆으로 그냥 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세력들 물량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네.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시추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시추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올 거면 내년 초쯤에 나올 거잖아요. 네. 내년 3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죠. 아, 예, 괜찮아요. 예. 아니 그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직 재료가 뭔가 나오기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급할 게 있어요? 없죠. 아, 그러니까 한 번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반복이에요. 그럼 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전략적으로 이 하단에서 반등 나오면은 박스권 대응을 하면 되겠네?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에 저런 것들은 비중 많이 담지 마세요. 아, 예. 그러니까 항상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보셔야지 이게 뭐 대박 나서 진짜 막 기름 나오면은 뭐 나한테 좋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뭔가 테마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중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뭐 차 바꾸실 거, 집 바꾸실 거 아니면은 조금만 들어가서 밥벌이 한다 정도로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열어두셔야 떨어질 때도 겁나시지 않고. 여기서 사실 추가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비중 자체가 여기 오버되면은 부담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한번 박스권 좀 올라오면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구간 오면은 일단 비중 다 쳐내세요. 아, 그 다음에 예. 바닥에서 다시 잡고. 이 아, 과정을 그러면 몇 개월 반복하시다가 시추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올라가기는 그까지는 올라가겠네, 그죠? 한 번쯤은 가줄 수 있어요. 아, 저는 지금- 지금 조금 반등이 있을 때 손절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기억하시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맞아요. 내가 정작 파실 때는 여기서 파셔야지. 그렇죠? 12,000원, 11,000원 이렇게 보일 때 파셨어야지. 다 내려왔는데 지금 왜 파세요? 오히려 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 어떤 감사합니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일단 박스권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시다가 뭐 변동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스권 올라오면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시고요. 바닥에서 다시 잡은 뒤에 매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우리 오후장 알선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재건주들 상승이 좀 나와서 이거 잡기도 애매하고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오늘 종목 고르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잡을 게 없어가지고 네. 막상 갈 건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상화폐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투자 증권이고요. 일단 가상화폐와 증권주 그 중간에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 제가 원고 준비할 때보다도 살짝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8% 정도 지금 살짝 좀 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 지금 코인 관련해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하나투자증권도 많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투자와 좀 같은 맥락으로 업비트 운영하는 그런 두나무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 특성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면 사람들이 좀 거래를 많이 활성화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 이제 밸류업 기대감까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증권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지금 하나투자증권 갓 박스권을 뚫고 나온 지금 따끈따끈한 그런 자리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3,880원 현재가 자리에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 한 자리 정도는 더 올라와요. 지금 막상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 구간 4,200원에서 4,250원 사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가지 않더라도 121선 손절 라인 3,650원 구간 좀 지지해주고 다시 이렇게 추이적으로 좀 올라와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재건주 좀 놓치신 분들은 가상화폐 좀 보시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투자증권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공략주로는 하나투자증권 짚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와 밸류업 기대감 동시에 받아가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스마트한 매매 전략으로 수익 실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양전하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접근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재건주나 이런 것들 차익 실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벌써 뭐 시장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종전을 선언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차익 실현 항상 조심하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유는 확 깨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그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텐데 시장은 여러분들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템포 조절을 하는 건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이 템포 조절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못하면 내 매매가 꼬여요. 오늘 재건주 들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이거 어떡하지? 하신 분들 오늘 엄청 많으실 겁니다. 항상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제가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 돌아설 때까지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정배열에서 가는 종목들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유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수가 여러분들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오늘 조금 포지션을 작게 잡아야겠구나. 이런 식의 여러분들 전략을 짜고 대응하셔야지 지수 올라가면 마냥 올라갈 것 같고 지수 떨어지면 마냥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식의 불안감 가지지 마시고 이 불안감은 사실 내가 만드는 거니까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은 거의 시원하게 좀 들어오지 않잖아요. 굉장히 좀 약세 국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를 여러분들 편하게 하고 싶을 때는 제가 막 하세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그때 들어올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도 관망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어쩔 수 없죠. 돈이 깡패인데.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외국인들 수급 회복 여부 좀 확인하시고 개별 이슈에 집중하시면서 시장 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괜찮은 시장이다. 너무 막 적극적으로만 하지 마시자. 이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코멘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재건이나 가상화폐 등 오르고 있는 섹터들 차익 실현에 주의하시고요. 수급 회복 여부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가상화폐 쪽 분석해봤고요. 공략주로는 한화투자증권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차익 실현 주의하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회복 여부 지켜보시면서 개별 이슈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